저는 봄이 엄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는 봄이 아빠 김기택이라고 하고요. 아, 긴장했네요. 다시 한 번 더. 장씨. 아니, 긴장하지 말고. 그래. 우리 봄이는 가정 분양을 받았고 지금 이제 생후 15개월 됐고요. 진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떨리는 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강아지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작고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강아지. 그림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뻤어요. 그 애교도 많고요. 영리하고 아주 참 똑똑한 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커서 어떤 교감을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얘가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좀 무능 습성인 걸 고치질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 잘생긴 얼굴이 이상해지고 있어. 떠나요 둘이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품은 낭만과 로망의 섬 제주 아일랜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은 제주에서 만나볼 오늘의 새낙의 주인공은 누구? 앉아. 봄이 앉아. 옳지. 봄이. 얘는 오른손 왼손도 압니다.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누워. 잘 누워야지. 옳지. 잘했어.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먹어. 자, 기다려서 잘하네요. 예, 잘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자, 이건 너 못 물르는 공이네요. 자. 갖고 와. 공 갖고 와. 네가 갖고 와. 공 가져와. 잘했어. 수준급 헤딩 실력에 말기도 척척.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진짜 착하고 다른 강아지들 비해서 기품 있는 개 같아요. 잘 짖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걸 풀었다가 딱 끼우는 순간, 자. 이거 끼우는 순간 이제 갑자기 입안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확 물어버리니까. 가슴줄인 하네스를 채우려고 하면 무섭게 돌변한다는 녀석. 요거는 초코 체인이고요. 이거는 또 요거는 목줄. 요건 하네스죠. 산책할 때는 이제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만약에 이게 하나 풀려지더라도 이걸로 제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 괜찮아. 갑자기 얘가 또 공격할 수가 있어갖고. 그래. 자, 괜찮아. 이거 뭐 하네스를 얼마큼 차고 있었던 거예요? 하네스는 거의 1년. 한 번 풀리면 끝. 그래서 1년 365일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다는데요. 다시 풀어봐, 하네스. 풀어볼까? 예. 풀고. 자, 괜찮아. 자, 풀어보자. 자, 한번 풀어보자. 지금 털이 결이 나 있잖아, 하네스 따라. 하도 매여 있으니까. 하네스를 아예 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채우는 거는 내가 불가능할 걸로 난. 비장함이 감도는 집안. 누가 보면 뭐 맹견이라도 키우는 줄 알겠어요.
운동화는 왜 신으신 거예요? 아, 혹시나 제 발 물까 봐요. 그래서 신발 신고 하고 있어요. 다리 울리나? 하자. 무서우세요? 너무 무서워. 자, 들어와. 자, 빨리. 매자. 매자, 이거. 자. 장갑 긴장해서 그렇지. 자, 이리 와. 자세만 아이고, 씨. 아, 자식. 물렸어? 아니, 물리긴 했는데. 어. 괜찮아? 그 장갑 때문에. 그랬으면 다행이다. 얼른 해. 얼른해? 이게 장갑 안 꼈으면은 확 눌릴 뻔했는데 지금 빨그스름하게 지금 이렇게 자국이 나네. 그럼 이렇게 예. 하네스 착용하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채우신 거예요? 요 하네스는요, 그 동물병원에서 마취총 쏘아갖고, 마취총 쏘아서 하네스는 이거 묶은 거고요. 최근 산책을 하다가 하네스가 빠졌고 동물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나서야 겨우 착용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4칼날 씌우면 수월하게 하네스를 맸었는데 이제는 4칼라조차도 거부를 너무 아까 하네스 매는 것만큼이나 4칼라도 거부가 너무 심해서 수의사님도 두 손 들었거든요. 엄마, 할 수 있어? 아이고 세상에 정말 맹수가 따로 없네요. 가족들이 벌벌 떨면서 보미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야수로 변하죠. 그래서 그 얼굴이 정우성 원빈에서 진짜 헐크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제 나름대로 보미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교감 실패야. 정말 그 네 칼라나 하네스를 채우기 할 때는 얘는 그 정말 언제 내가 나한테 주인이 없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그 과격하게 물어버리니까. 뭘 잘했다고 이렇게 간식을 주면 안 되지. 지금 그럼 지가 잘한 줄 알 거 아니요. 아버님 손에 간식이에요? 간식 같은데요 지금. 무슨 간식 있어요? 저래서 이제 부부싸움 하고 저하고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아들이 와서 또 아빠 그러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가족 싸움. 간식 좀? 안 줘. 엄마 주지 말라. 아, 설마. 안 주겠죠, 아빠. 주려고 했어. 아까. 주려고 해? 아버님 손이 뭐 좀 손에 감춘 것 같은데요? 네? 아버님 손에 지금 뭐? 야, 오른손, 왼손. 이봐 화제 돌리는 거 봐. 그래 주려고. 저래 쓰다듬는 것도 안 된다 했어. 긴장을 풀어줘야지. 계속 뭐 하잖아. 그 지도 지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 가족 싸움의 원인 보미.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다스리랬어. 물론 이제 막 때리진 않지만 엄하게 다스려야 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갖고 걔가 성질이 더 나빠지지. 맞는데 어쨌든 그럴 땐 당신도 일관성 있게 딱 혼내킬 때는 딱 격리시키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연습해봐. 아, 아빠 해봐, 한번 해봐. 진짜. 나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좀 방력 있게. 아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눈치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웃으면서 하잖아 지금. 그게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소리 들린단 말이야 쟤는. 당신 단호한 모습을 한 번도 우리 못 봤어. 우리한테만 단호했잖아 당신이. 애기잖아 애기. 쟤 이제 1살이면 다 큰 거야. 근데 지금 1년 넘으면 성견이야, 아빠. 어린애로 보면 안 아니 돼. 그러니까 몸으로는 개로 치면 성견이지. 근데 이 생각하는 거나 이 IQ는 애잖아 얘. 그러니까 애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가르쳐야 돼. 무는 애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건 또 고쳐야지. 근데 외로우면 안 된다니까. 그런 또 이제 서로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아들은 좀 엄하게 키워야 되는데 나는
그냥 호야호야 맛있는 간식 주고 좀 정성껏 나는 좀 거의 뭐 애 돌보듯이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들로 많이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와봐. 와. 범범, 빨리 와. 빨리 와봐. 빨리 와. 와봐. 이거 묶게. 줄 묶어야 되는데. 목줄 걸 때는 괜찮아요? 네네, 줄 때는 괜찮아요. 이거 풀 때나 할 때는 괜찮은데 저는 좀 사실은 많이 물려놓으니까 겁이 나는데 신랑이 이렇게 묶고 올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뜻대로 키울 수 없다죠. 반려견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봄이 때문에 늘 티격태격한다는 부부. 가자. 봄이가 잘못했을 땐 엄하게 혼도 좀 냈으면 하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은 항상 감싸주기 바쁘다는데요. 시연아 좀 더 걸을게. 다시 좀 더 걸어. 바닷가. 오. 이거 신발 젖었다. 바닷물에 신발이 젖는 짜증나는 상황도 봄이와 함께라면 마냥 즐겁기만 한 남자 보호자님.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범아, 아빠랑 잘 놀고 있어. 아버님이 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 신랑이 나이도 들고 애들도 크고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육지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조금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가끔씩 좀 소주 한잔 하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술 마시면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랴 자식 키우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 젊은 시절. 그날이 지나니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오더랍니다. 집에 오면은 애들도 이제 다 성인이 돼버리고 오니까 좀 적적해지는 그런 마음이랄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도 좀 외롭고 그냥 또 괜히 나이 이제 50 중반 돼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꼰대가 이제 좀 영감이 돼가는 좀 늙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 또 어떤 그런 약간 왕따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던 중 1년 전 가족이 된 봄이는 메마른 사막처럼 쓸쓸했던 삶에 한 줄기 단비가 되어 주었다네요. 또 제일 내가 그 기다려지는 순간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그냥 정말 격하게 반겨요. 막 끙끙 막 알면서 그렇게 막 달면서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존재를 나를 제일 반겨주는 어떤 존재, 제일 따르는 존재. 그러니까 얘는 뭐 대가가 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기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애니까. 그래서 아 얘가 나를 많이 따르네. 얘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아유. 봄이라는 이름처럼 남자 보호자님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물한 봄이. 이렇다 보니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요. 야, 본부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그렇지. 오래오래 살아라. 엄마, 살아. 그래야 돼. 어? 그러려고 하늘도 잘 차고 다녀야 돼, 너. 응. 그래 병원도 다닐 수 있고. 병원도 잘 가야 되고. 부부는 내 가족, 내 자식처럼 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장훈아, 펜스 좀 갖고 올래? 어잉? 집안 출입 금지를 당하는 봄. 녀석에 대한 애정이 뚝뚝 넘치던 그분들 맞나요? 너희들 다 놀았으니까 여기서 있어. 근데 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움직이면 예민해져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또 저희도 얘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물림사고가 생겨서 분리시킨 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보미는 하네스나 네카라를 씌우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공격하기도 한다는데요. 훈진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보미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엄마 배고파서 그런 거? 네. 얘가 잘 놀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앉아요. 앉으면 저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예쁘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움직이면 갑자기 공격성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보미에게 물리길 수차례. 응급실에 갈 만큼 심각하게 물린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처음에 이 손을 물었다. 이 손을 물었는데 제가 빼려고 딱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왜 물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뛰면서 이를 이렇게 팍 찍어서 물었어요. 아버님, 삼촌 한숨 보니까 속상하세요? 아유 속상하죠. 또. 그때도 이제 우리가 싸운 게 뭐냐면 너네가 잘못했다. 제가 뭔 잘못이냐. 좀 그랬지. 조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자 이런 되게 얘기인 좋게 얘기 안 거지. 했잖아 당신. 당신 물렸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겠냐? 했어 당신은. 이놈 쉽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제가 조금 신랑한테 좀 배신감이 덜 들었을 텐데. 그래, 요즘은 같이 사는 게 맞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바다에 빠지면 보미를 건질래, 나를 건질래, 새끼들 건질래 하니까 말은 물론 저를 건진다고는 하는데 얼굴은 저 보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와이프가 좀 조커가 좀 당연히 사실이잖아. 설마 그렇게 설마 했으면 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 나를 건진다고 했지만 얼굴은 보미를 보고 있었잖아.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당신만 오면 제가 버릇이 이상해진다니까. 아니 이렇게 이뻐해줘야 나를 사랑해주는구나라고 딱 느껴갖고 얘는 이거 상점 모시듯이 모시잖아. 보미가 물지만 않으면 가족들이 싸울 일도 없을 텐데요. 보미네 집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설씨. 연예인 만나도 연예인. 얘 졸린 것 야, 같은데. 공책 하나 줄래? 선생님 사인 받아야 돼, 이거. 경찰 없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공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 진짜. 소셜 사인 잘해주세요. 고마워, 떨린다. 니는 안 떨리지?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들어가자. 야, 이리 와, 빨리.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선생님 똑같아. 너 왜? 선생님 똑같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떨려. 너 막 그냥 나가? 너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엄청 좋아해요.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들어왔는데 전혀 뭔가 공격적인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 친구라서 네, 맞아요.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 네. 저희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영상을 좀 보면서 예.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산책. 산책은 좋아하지만 하네스 착용을 극도로 싫어하는 녀석. 어렸을 때도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데요. 산책 가자. 이제는 네카라에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상황. 사실 이게 얘가 개라서 그런 거지 저런 행동은 원래 개들끼리는 정말 용인되는 행동이에요.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평화의 신호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아이들은 저 신호를 안 보내요. 계속 낼름거리죠. 원래 공격적인 아이들은 저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죠. 그냥 바로. 그동안 사나운 녀석이라 여겼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명확한 표현.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싫어. 라는 그냥 무는 것도 보세요. 뭘 무는지. 뭘 물어요? 네 칼라요. 무서워서 표현이 강한 거지 얘가 성격이 나빠서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얘는. 선생님 고마워요. 진짜. 제 눈 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눈이 반짝거리죠. 동공이 이렇게 확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반사판이 빛이 비쳐가지고 저렇게 보여요. 네.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과학 시간에 우리 다 배웠어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뭘 하는 거냐면 흥분을 시키는 신경이에요.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켜주는 신경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죠.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지 생각을 못해요. 흥분도가 높아. 지금 그 상태예요. 너무 이제 저게 싫고 두려우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 여기 웨이라이도 나왔는데 내가 딱 멈췄는데 네? 저 이렇게 고래눈이라고 해서 원래 강아지들 지금 흰자 안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진짜 보일 때 가끔 이렇게 못 있어요. 보겠으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정면으로 못 보겠으니까 걷는질 하는구나. 이러고 딱 보이잖아요. 참 많이 배운다. 하네스가 자꾸 풀리니까. 짧은 다리 때문에 하네스가 잘 빠져서 목줄을 함께 착용했지만 이마저도 빠지는 일이 발생. 결국 맹견을 통제할 때 쓴다는 초크 체인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거 봐, 이거. 그냥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가서 여기 샵에 개 잘 다루는 그 청년한테 하거든요. 뭐 제 기준으로는 잘 다루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왜 이종격투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잘 다룬다고 해요. 얘가 지금 왜 그런지를 보고 해야지 그게 잘 다루는 거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나. 저분도 이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쟤는 이유를 몰라요. 완전 트라우마. 갑자기 아드님 데리고 가가지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말도 안 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아. 우리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웠을 거야. 무섭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산책을 위해서 네. 얘가 또 그렇다고 이거 뭐 거의 1년 동안 차고 있었으니까 1년 동안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억지로 하면서 맨날 물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한 번만 고생하자라고 하신 것 같고 네. 그 네칼라도 수의사 선생님께서 채우실 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채우셨거든요. 근데 항상 얘가 농도가 딱 심해지니까. 채움을 당할 때마다 분하다 이런 표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갈 이런 당연하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트라우마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칼라를 쓰면 뭘 했을까요? 항상 뭐 안 좋은 주사를 맞거나 뭐 수술하거나. 봄이는 네칼라 쓰면 주사, 네칼라 쓰면 아파. 특히 그 중성화 수술 이후로부터 그쵸? 심해지죠. 그때 네칼라 엄청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거 핥으면 안 네. 되니까. 근데 어렸을 적에 네칼라나 내 몸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분명히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들은 네. 저도 수의사지만 네. 보통 병원에서 어렸을 적에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면서. 네. 그런데 트라우마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요. 목줄을 씌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작진의 발을 공격한 봄이. 찍혔다. 저 땐 경쟁한 거예요. 아. 얘 처음에 보면 처음엔 공을 가져다 달라고 해. 네. 던져달라고 해요. 예. 근데 던져줬어. 네. 근데 이제 공이 굴러가니까 네. 봄이는 이거 내가 다시 해야지 하고 이 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감독님이 모르고 공 차줘야지 하니까 감독님의 발과 봄이가 경쟁한 거예요.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네. 이 두 가지 생명체가 감독님의 발 그리고 봄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 거예요. 네. 소유 공격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 한번 아니요, 그냥 둬보세요. 왜 이렇게 건조하냐? 엄마만. 이게 아픈 것 같은데. 못 엎드리잖아. 자세를 바꾸잖아. 봄아, 너 정말 어디가 아픈 거니? 이게 한 며칠에 한 번씩 있었어요.
집에서 생활했을 때는 가끔씩 낮에 좀 잠잘 때 이렇게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 잠잘 때? 네. 영상 찍었죠? 수레이너 설쌤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보미의 건강 상태. 설쌤의 요청으로 미리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싫어. 과연 그 결과는? 저 갈비뼈 밑으로 한번 보세요. 네. 척추와 척추뼈의 이 간격을 한번 보세요. 1번과 2번 간격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1번과 2번 간격 이만큼이에요. 네. 2번과 3번 간격 이만큼이에요. 네. 3번과 4번 간격 이만큼이에요. 네. 4번과 5번 간격 보세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의 차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없네. 1번과 2번 간격과 1, 2, 3, 4, 4번과 5번의 간격, 5번과 6번의 간격 보세요. 엄청 좁아져 있죠? 네.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밑에 디스크를 압박하면서 그 디스크 물질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곳 위에 뭐가 있냐면 척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완전히 디스크가 완전히 탈출해서 척수의 이 혈액순환도 안 될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아예 뒷다리를 못 써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좀 좁아져 있다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자기 보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아파 라는 거를 만들다가 뒷다리가 좀 약해지고 있고 한번 해봐. 아빠 한번 안아보자. 자, 어유, 엄마 이렇게. 오. 혹시 안으려고 하면 으르렁댔던 것도 디스크 때문인가요? 내가 요 허리 밑으로 여기서 찌릿찌릿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움직일 땐 괜찮지만 남이 날 건드리는 건 아프고 그러니까 들 때 생각해 보세요. 허리는 긴 아이에 몸무게도 좀 있으니까 들 때 어떠겠어요? 그리고 들 때 거기에 찌릿 이게 몇 번 경험이 되면 손만 가도 보호자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보미가 야수견이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그동안 영문도 모른 채 물리길 수차례. 몸의 상처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아 이거 저 때부터 심해요.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심해요. 그나마 저건 좀 덜 물렸을 때예요. 그래요? 예, 그 피가 그냥 흥건히 보일 정도로 이불에. 그래서 붕대를 감고 몇 날 며칠 출근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이유를 모르고 보면 약간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 상처 사진 보고 하니까 좀 봄이 가족 잘 만났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얘에 대한 생각, 얘를 이뻐하고 그리고 내 가족으로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런 마음. 키우기 쉬운 애는 아니에요. 같이 있기 쉬운 애는 아니에요. 입양처를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한 것도 어쩌면 우리는 자질이 안 되는 보호자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아지를 많이 키워본 그리고 강아지 키우기를 원하는 그 입양처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다 이제 입양 보내기로 그날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물린 날에 보내기로 다 제가 말리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심각하게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 심각하게 물리니까 우리 신랑 오기 전에 이제 가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얘가 그때 하네스가 풀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또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채우려고 마취총을 맞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었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주차하고 있는데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미가 엄마랑 헤어진 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을 좀 고쳐 먹었어요. 그냥 우리가 키우는 게 맞겠다. 딴 데 가면 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가족들은 보미 덕분에 행복했지만 보미 때문에 참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족들.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다른 데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발 뻗고 잠은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설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의를 드린 것도 우리한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설 선생님은 근데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그런 진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요. 설쌤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 전에 아픈 곳부터 살펴봐야겠죠? 외식호기가 뭐가 가장 많이 걸려요? 디스크. 예. 디스크. 허리가 길다 보니까. 예. 얘네들 고질병이에요. 통증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안전한 약들이라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내드려보고 효과가 있으면 처방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려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데 교육이 가능할까요? 내가 비상약으로 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긴 했거든. 멋지다 울 설쌤. 이게 신경병성 통증 낮춰주는 약이긴 하거든요.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온 비상약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설쌤. 옳지. 수의사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쌤, 봄이 약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사실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가 확진을 하려면 MRI를 찍어봐야 하지만 봄이의 임상 증상 그리고 엑스레이상의 소견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이 촉진했을 때 통증 반응을 봤을 때 디스크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임상 증상, 걸음걸이를 봤을 때 만약에 있더라도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처방과 산책을 조금 줄여서 무리를 가지 않게 하는 이런 관리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던 아이가 보호자가 살짝 만지려고 하거나 안으려고 할 때 거부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뒷다리가 다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잘 걷지 못하는 이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 부조화스럽게 걷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소견, 임상 증상, 그리고 엑스레이 등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MRI를 찍어 본 후에 우선 약물 처방으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재활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수술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성들이 막 합쳐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좀 바꿔봐야 될 것, 교육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내 칼라 그냥 우리 재밌게 써볼 수 있는데 네. 이걸 막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무서운 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구멍이 있고 이걸 이렇게 나한테 씌우려고 할 때 싫어하니까 우리가 점점 구멍이 큰 것부터 해서 통과하게 연습을 하고 점점 좁혀서 나갈 거예요. 트라우마 극복하기 1단계 미션 스타트! 봄이는 하네스부터 초크체인, 네카라까지 몸에 뭔가를 채우려 할 때마다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멍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옳지. 아직은 좀 무서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재도전. 오, 잘했어. 점점 들어오네. 옳지. 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 오케이, 이제 튜브 한번 해볼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트라우마 극복하기 2단계. 봄아, 일로 와봐. 신나게 뛰어오는 봄봄. 이대로 성공? 아이고. 성공은커녕 교육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녀석. 싫어요, 싫어. 앉아. 봄. 지금 뭔가 통과하고 이런 거 확실히 좀 아까 터널은 금방 익숙해졌는데 부피가 좀 크고 하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교육. 쉽게 될 리가 없겠죠. 언제 칭찬받고 언제 칭찬 못 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봄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간식으로 유도하는 설쌤. 이러면서 자기가 배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식을 먹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이면 들어오게 할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번만 그럼 아드님이 이거 이렇게 들고 계셔 보시겠어요?
설쌤의 손을 주시하는 봄이. 마침내 성공! 그렇지. 그렇지. 아, 봄아. 대단한데? 옳지. 어이구 잘하네. 옳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때 느낌이나 이런 것도 계속 익숙해질 거예요. 옳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네. 네. 난이도 최상. 트라우마 극복하기 3단계 미션.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네 칼라와 비슷한. 확연히 좁아진 구멍. 되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건 아닐지. 예전에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긴 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좀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그게 확 다가올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해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봄이. 옳지.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네, 이제 이거 달고 있을 때만 칭찬해 볼게요.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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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뺐을 때는 그냥 간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야, 작전이 통한 것 같은데요. 옳지. 자, 그만 앉아. 옳지. 너무 귀여운데? 이제 빼려고도 안 해. 네, 빼려고도 안 해. 옳지. 그러니까 이런 걸 9번 하고 딱 한 번만 네 칼라 하고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싫어할 만한 걸 할 때는 9대1의 법칙을 하자고 해요. 재밌는 거 9번, 싫은 거 1번.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할 때 괜찮아요. 트라우마가 가장 컸던 걸까요? 봄이는 네카라에 더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최종 보스 등장. 이거 저기 할 수 있을까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도 엄연한 네카라. 걱정이 앞서는데요. Unbelievable!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 너 야수견 맞니? 정말 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드는데요. 됐어요. 어머, 봄아 낯설다. 야, 저거 정말 낯서네요. 봄아 낯설어. 옳지. 대단하다 봄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 어머머머. 우리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한번 보호자님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앞에다 대주고 간식 앞에다 보여주세요. 잠깐 가자. 구멍으로. 오. 하나 더 주고 빼주세요 이제. 옳지. 네. 뻥 여기. 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옳지. 옳지. 어이구. 자, 옳지. 네, 좋아요. 오케이. 뭔가 한 박자 느린 느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저희도 원래 네 칼라 원래 쓰던 플라스틱 네 칼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얘가 또 같은 거부 반응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거부 반응 보여요. 네 칼라를 저렇게 바꾸는 게 낫겠죠. 아니면 네. 자,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칼라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 지금 있는 네 칼라를 안을 잘라요. 네. 그래서 테이프로 날카롭지 않게 붙인 다음에 오늘 연습한 것처럼 다시 연습해 보세요. 그 플라스틱 네 칼라를 해보고 싶으시면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좋은 트레이너의 전제 조건은 창의력이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얘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얘가 처음부터 덜 무서워해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좋은 트레이너의 역량이거든요. 그나저나 봄이는 하네스도 무척 싫어했는데요. 아이고. 한번 풀리면 다시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설쌤,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할까요? 지금 하네스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네. 우선 허리. 아, 허리가 의심된다. 하네스 거리 안 좋구나. 안 좋을 수 있죠. 네, 뒤쪽으로 힘이 많이 가니까 이쪽에 잡아당겼을 때 이쪽에 힘이 가겠죠. 네. 그러면 요추랑 더 가까워지니까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어렸을 때부터 하네스를 하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목을 조금 더 편애한다라고 하면 목줄을 써주는 게 봄이한테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줄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던 봄이. 산책 중에 목줄이 빠진 적도 있었다는데요. 아니 이거 입마개 교육이랑 합치면 네. 목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제 입마개가 아니에요, 봄이한테. 간식 주머니예요. 아.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간식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봄! 앉아. 설쌤의 특급 솔루션. 입마개 교육을 통해 목줄 채우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마개를 간식 주머니처럼 사용. 거부감을 줄여주세요. 뭐예요? 아이고 뭐 환장하네 환장해. 환장해. 야, 깝깝해하는 걸 전혀 못 느끼네,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목을 간질간질해요. 입마개도 무서워했다는 봄이. 가족들은 이 상황이 마냥 신기한데요. 기다려요. 이거 꼈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신기하다. 기다려. 옳지. 제 손을 잘 보세요. 네. 들어왔을 때 목줄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채우겠다 벌써. 틀리다, 진짜. 저게 가능하다고? 2인 1조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이것은 목줄 교육인가 입마개 교육인가? 자, 입마개 한번 줘보세요. 입마개와 목줄의 콜라보 교육.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 옳지. 네, 계속 들어오게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오! 된다! 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 우르렁 거리지도 않네? 재밌는 거 하는데요. 야. 이건 최소한 채우는 건 2주일 이후에 하세요. 네. 지금부터 너무 빨리 채워버리면 만약에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데 막 풀진 못하는데 얘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트라우마 생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천천히. 하네스와 목줄이 자꾸 벗겨져서 주로 맹견을 훈련할 때 쓴다는 초크 체인까지 해야 했던 봄이. 이마저도 억지로 하는 바람에 더 깊어졌을 트라우마. 더 안쪽으로 몸쪽으로 들어가게. 트라우마 극복법도 터득했겠다. 앞으로 교육만 잘 한다면 초크 체인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어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신기하네. 마술쇼 보는 것 같아. 이게 손인데도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목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목인데 뭐가 있어요? 목에는. 목뼈가 있는. 중추신경. 여기 같다. 이게 있잖아요. 아, 목뼈. 갑상연골이 있어요. 갑상연골. 그래. 억수로 아프겠다. 아파요. 그쵸. 얘는 이걸 하고 있으면 즐겁게 산책하고 가서 맨날 여기 치고 있는 거예요. 목줄이 풀릴까봐 노심초사했던 지난날. 네. 이젠 안녕.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좀 놀라웠어요. 만약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얘를 끝까지 어쩌면 지킬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방법,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제 익히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성도 보이고 좀 많이 안도감도 찾고 정말 감동의 연속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아, 앞으로 네가 뭐 15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는데 네가 생명 다한 그날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봄이야, 사랑해. 잘생긴 봄이.